네, 신년운세 사주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묘일주입니다. 일주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년운세를 이제 세밀하게 분석해 보는 겁니다. 일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계묘일주, 어떤 일주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간이 계수고 일지가 이제 묘목이죠. 묘목 안에는 지장간, 그러니까 숨은 천간이 있죠. 간목하고 을목입니다. 그래서 일간 계수 입장에서 간목은 이제 상관성이 되겠고 육친적으로, 그 다음에 을목은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묘일주는 일지지장간에 식신상관을 깔고 있는 거지요. 배우작궁에 식신상관이 있다는 것은 계묘일주 여명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냐면 자식애가 있다, 자식사랑이 좀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식신은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죠. 자식이 이제 이 간목이나 을목이 묘를 보면은 이제 노광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녹지하고 12운성상 보시게 되면 오늘 계묘일주인데요. 자, 계수가 여기 이쪽이죠. 묘하고 이제 인하고 묘가 여기 이쪽이죠. 그래서 지금 계수는 음의 천간이니까 12운성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태양 생욕대 로광쇠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보면은 계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묘목이 이렇게 돌지만 지금 보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이제 식신상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간목이나 을목은 이 계수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에 해당되는데, 요 두 개는 공이 간목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을목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이게 모두 녹지하고 왕지가 돼요. 녹지하고 왕지. 자, 이 녹은 이제 지기를 의미하고 반듯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은 이제 왕한거적이죠. 그러니까 12운성상 높은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노광지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간목, 을목이 자식이 노광지라는 거죠. 그죠? 높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식복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수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그죠? 묘는 이제 이렇게 그 1년생 초목을 의미하는 건데, 하늘에서 쭉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묘일주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산을 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지금 이렇게 초목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자라는 어떤 그런 형상이죠. 그 이제 일지가 이제 12운성상 생지에 해당이 돼요. 보시게 되면 계수는 이제 음의 천간이죠.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절태양 묘에는 생지가 되겠죠. 여기 묘에는 생지가 되겠습니다. 생지라고 하는 거는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원성을 의미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어떤 천우신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식신을 깔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문창귀인이라고 합니다. 예, 문창귀인. 그다음에 학당귀인은 일지생지인데, 계묘일주는 일지가 뭐냐면 생지죠, 그죠? 그 다음에 식신이에요. 그래서 문창, 학당에 다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문학이죠. 문과 그 다음에 학, 이게 관련이죠, 그죠? 학당, 문창 다 공부, 능력, 학업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 굉장히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언변과 표현력이 좋고, 그 다음에 기획 추진력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을귀인이 일귀격이라고 하죠. 일귀격. 자, 일귀격이라고 하는데, 일귀격. 자, 이건 귀하다는 거죠. 그죠? 천을귀는 이제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간무경은 충미, 을기는 자신, 그죠? 그 다음에 임계는 묘사잖아요. 그죠? 임계는 묘사입니다.
묘사. 그래서 이제 개수 입장에서는 임수와 개수는 이 묘사가 천을기인인데 임사 이게 업적이죠. 임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수는 해당되는 게 없고 개수만 개사, 계묘일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귀격이 총 4개예요. 계묘, 개사, 정유, 정해. 병하고 정화는 천을귀인이 해하고 유적이죠. 근데 병해이죠. 병유 이런 일주는 없죠. 정해, 정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해, 정유, 계묘, 개사 요 4개가 일귀격, 일지에 천을귀인을 깔고 있는 사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천우신조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묘일주가 이제 을사년을 만난 거죠. 자, 개수 입장에서 이 을목은 이거는 식신이죠, 그죠? 내가 활동하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진로나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을사년의 을이 식신인데 이걸 내가 얻느냐, 이 을목이 계묘일주에 작동하느냐 마느냐는 이 을목이 이 계묘일주 사주 전체에서 경금을 봐야 돼요. 자, 을은 경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건 합이 되는데, 합이 되면 합생의 구조가 돼야 돼요. 그건 결국 뭐냐면 경금을 만나야 되는데, 경금을 만나는 게 천간의 경금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의 지장간의 경금을 만날 수도 있겠는데, 지지, 지장간의 경금이 있는 거는 사신유, 요거 3개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묘일주가 지지에 사신유가 있는데 천간의 경금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묘일주는 2025년 을사년에 을이라고 하는 식신의 득입니다. 득. 식신을 얻어요. 식신은 길성이죠. 굉장히 뭐냐면 나한테 좋은 겁니다. 먹는 것을 의미하고 식록, 그 다음에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 그 다음에 진로, 방향 이런 거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계묘일주는 식신의 득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 활동성이 많아지고 새로운 삶의 진로나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시기 2025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신유가 이제 있으면 이제 이런 식신의 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하고 예를 들어서 신하고 유가 월지에 있다. 그런데 천간에 경금이 있어요. 뭐 여기에 있어도 되고 경금이 여기에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 을목은 경금이랑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식신의 작용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지, 지장간에 이렇게 사신유가 있다 그러면은 식신의 득이 되는데 이 을목을 득하는 건데 만약에 지지, 지장간에 있는 경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율주가 천간에 드러나 있다, 경금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작용력이 많이 떨어져요, 을목이. 그냥 생각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식신이라는 거 아는 육신성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유가 월지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성의 득이 돼요. 인성의 득이에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그죠? 월지, 신유는 인성의 득이다. 이건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얘기는 좀 굉장히 많이 안 한 경우거든요. 자, 보면 천간의 합생 구조라고 돼 있죠, 그죠?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합인데 이게 합이 돼서
합의돼서 합화오행이 있어요. 자, 합화오행이 여기 지금 갑기합은 토족이죠. 을경이 합의되면 합화가 금이 돼요. 병신합수, 정임합 목, 무기합화. 그 사주명리학 초보 단계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기합이 합화돼서 어떤 오행으로 바뀌느냐. 그럼 이번에 을사년인데 경금을 만나는데 합화되는 그 오행이 금이죠. 금은 개수 입장에서 인성이잖아요. 그죠? 학업이나 명예, 그 다음에 어머니를 의미하고 정인이에요. 굉장히 좋은 길성 중에 길성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화가, 이게 을경 합의되면 얘는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나가는데, 합화된 오행이 월지 오행과 같게 되면 이건 득이 됩니다. 지금 을경 합화 오행이 금이죠. 금이기 때문에 월지, 그러니까 월의 지지가 신이나 유는 금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을경합을 해서 합화가 돼서 금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인성의 득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학업 면에서 매우 성과가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약에서 매우 유리하고, 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매우 유리한, 그러한 생각지도 못한 인성의 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2025년도에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천간의 경금이 있어야 되고, 계묘일주가, 그 다음에 월지가 신이나 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라야만 지금 제 얘기에 인성의 득이라는 것들이 성립이 됩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합화오행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연 설명하면은 합화오행이 되는 조건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합화오행에 해당되는 그 월지 오행하고 같아야 돼요. 합화오행이 월의 지지와 같으면 합화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합화오행이 현재 대운의 지지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운 천간이 아니고 대운 지지와 같은 경우에는 합화가 이루어져요. 또 하나는 합화오행이 지지에서 삼합의 어떤 국을 이룬 경우에도 합화오행이 성립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합화오행에 대한 득이에요. 제가 좀 짧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사년의 이제 사화죠. 이 사화인데, 이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이 되는데, 사화가 형충되는 거는 이제, 형은 이제 인신사적이죠. 그 다음에 사화는 사해충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사신합이에요.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는 신하고 인신사 형살이 있죠. 그 다음에 사해충이 있죠. 그 다음에 해는 사신합을 해요. 요 세 가지. 그러면 인, 신, 그 다음에 해. 요 경우에가 요 지지에 계묘일주가 인신해가 있는 경우에는 형살이나 충이 일어나겠죠. 사신합이 되면 지지의 지장간이 이거는 묶이는 거니까 지장간의 어떤 변동은 없어요. 이 사신합은, 요거는 합은 지장간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죠. 그런데 요 사화가 형이 되거나 형살이 되거나 그다음에 충이 되는 경우에는 지장간이 열리면서 작용력이 일어나요. 근데 인신해의 지장간은 모두 양으로 되어 있어요. 양으로. 인신사에는 전부 인, 사, 신. 여기 지장간 한번 보시면 전부 음의 지장간이 없죠. 다 양입니다. 그래서
인신사의 지장간은 갑경, 병임계 요 5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합을 하는 거는 다 음이족이죠. 을, 정, 기, 신계 다 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계묘일주가 인신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세운지지 사화하고 형과 충이 이루어지면서 음에 천간하고 합을 한다는 거예요. 을정기신계.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계묘일주가 지지에 인신해가 있는데 천간에 을정기신계가 자리하고 있다면 이 을정기신계가 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을정기신계가 변동이 이루어지니까 을정기신계가 어떤 건지를 보면 되겠죠. 자, 계수 입장에서 을목은 지금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식신이에요. 식신은 대표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진로나 방향, 삶의 새로운 진로예요. 그걸 하려고 모색하는 겁니다. 그게 얘가 합의돼서 나가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정화는 재성이죠. 돈이에요. 돈의 어떤 이탈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뭐 계약해도 이탈이고 뭐 투자해도 이탈이죠. 자, 기토 관성이죠. 직업적인 면에서 변동이 생겨요. 이직이죠. 그다음에 직위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부서도 옮길 수도 있겠죠. 자, 신금 인성이에요. 그죠? 요거는 학업이나 계약, 명예 이런 부분에서 변동. 계수는 이거는 이제 친구나 동료죠. 여기에 대한 변동이니까 좀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계묘일주가 인신해를 갖고 있어요. 일단 계묘일주가 1차적인 조건이 인신해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조건, 을정기신계가 천간에 있다라고 여기에 연천간에 있던 월천간에 있던 시천간에 상관이 없어요. 이 을정기신계가 여기에 어떻게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 을정기신계를 잘 분석하면 얘네들이 2025년도에 내가 변동을 느끼게 변동이 있는 그런 육친성 이거를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누가 예측하면 돼요? 본인이 예측을 하면 돼요. 왜? 본인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내가 직장 옮기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토가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번에 돈이 좀 나가는데 그러면 정화가 여기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면 돼요.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전반기 이쪽에 있다 그러면 하반기 쪽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시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인신해가 선생님 저 계묘일주인데 인신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변동이 매우 적습니다. 변화가 매우 적은 2025년이 되는 거니까 그냥 무탈한 한 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묘일주가 을사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는 지지에 어떤 글자를 갖고 있느냐, 천간에 어떤 글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바뀌는 것이지 띠로 해서 한 해 운수를 본다는 거는 근거적인 면에서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띠로 절대 보는 게 아닙니다. 계묘일주 굉장히 부지런하고 말 잘합니다. 굉장히 두뇌가 명석한 계묘일주죠. 을사년이 어떻게 잘 벌어질지는 잘 분석해 보시면 쉽게 나올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